옥인동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앞 동영상에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앞 동영상은 효자 베이커리에서 끝났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정자가 있었고요. 그 정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왕산을 향하는 골목이 나옵니다. 3배속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쭉 가다 보면 수성동 계곡이 나오는데 수성동 계곡에 이르기 전에 몇 군데 짧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을 보면은 왼쪽으로 분홍색 간판, 세로 간판이 보이죠? 어린이집 간판인데 누상 어린이집 간판인데요. 이제 누상 어린이집 간판을 조금 더 지나면은 남도 분식이라고 하는 집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서촌 여행을 위한 안내 지도에 보면은 남도 분식이 꼭 나올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분식집인데요. 올 때마다 디자인이 좀 바뀝니다. 건물 외관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디자인을 바꾸는데도 돈이 드니까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몇 번 먹었을 때는 뭐 떡볶이, 오거땡, 라면, 김밥 이런 게 메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분식집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의 퓨전 한식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분식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메뉴입니다. 지금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쉬는 시간, 흔히 뭐 다음 영업 준비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지금은 메뉴도 많이 바뀌었고 맛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인왕산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한 군데 들러볼 곳이 나옵니다. 잠깐 오른쪽으로 보면은 앞에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박노수 미술관이 나옵니다만은 앞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날은 월요일이어서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을 살펴주시면 이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방향을 틀어서 인왕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과정은 3배속으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수 미술관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선생이 살았다고 하는 하숙집이 나옵니다. 바로 저 왼쪽에 있는 집입니다. 왼쪽 담벼락에는 윤동주 하숙집 이렇게 적혀 있고요. 담에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윤동주 선생이 기거하던 연희전문 다닐 때 기거하던 하숙집이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이곳을 하숙집으로 택한 이유는 윤동주가 존경했던 소설가 김송이라는 분이 이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김송 선생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최근에 지어진 것이고요. 실제로 윤동주가 살 때에 이 하숙집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사진, 오래된 사진이 붙어 있고 왼쪽 집이 하숙집인데 이것도 70년대 사진이지 윤동주 선생이 하숙할 때의 집 모습은 아닙니다. 당시 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사랑받는 시인이다 보니까 이 집 때문에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인왕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 사실 오른쪽은 옥인동이고요. 왼쪽은 누상동, 누화동 이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동주 하숙집이나 앞에서 살펴봤던 남도분식도
행정구역상 옥인동에 있는 집은 아닌데 눈에 띄는 김에 그냥 지나가진 않고 살펴보고 있고요. 왼쪽으로 요즘 지어진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인 가정집이나 한옥 다세대 주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거대한 집이 있습니다. 거대한 3층 집인데요. 이 집은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를 포함해서 일제가 진행했던 대형 공사가 있을 때마다 그 노동자들이 머물던 숙소였다고 합니다. 겉은 이렇게 튼튼하지만 내부는 많이 열악했겠죠.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 건물 1, 2층은 티벳을 모티브로 한 푸른 양귀비라고 하는 카페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항상 여기 와보면 이 집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안에 들어가면은 티벳을 테마로 한 전시물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안에 내벽이 공사로 해서 만든 벽돌벽이 아니고 바위벽을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바위벽을 그대로 그 내벽으로 이용하고 그 바위벽에 구멍을 뚫어서 와인을 꼽아서 보관하고 숙성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잠겨 있어가지고 위는 열려 있는데 아래는 자물통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인왕산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 마을버스 여러 대가 서 있는 것이 여기가 종로 09번 종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옥인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저 버스 주차되어 있는 지점을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그냥 몇 걸음만 더 올라가면은 수성동 계곡이 펼쳐집니다. 화면상으로 경사가 가파라 보이지만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웬만큼 나이 드신 분들도 걷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계곡입니다. 이 수성동 계곡은 우리나라에서 계곡이라고 이름 붙은 장소 가운데 가장 도심 주택가와 가까운, 그러니까 계곡 주변에 이렇게 많은 민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도심 속에 계곡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곳인데, 원래 이곳은 사진에서 보듯이 옥인 시범 아파트로 덮여가지고 계곡이 보이지 않았는데, 시범 아파트를 헐고 계곡을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겸재정선, 조선시대 중기의 화가 겸재정선이 이 근처에 살았고, 겸재정선이 이 수성동 계곡에서 이 계곡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이름도 수성동 계곡인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계곡 앞에 새겨져 있습니다. 안내판에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계곡에 저 작은 돌다리가 있는데, 저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저 돌다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정선시대에도 있던 돌다리 그대로인지, 아니면 아파트를 헐고 계곡을 복원하면서 지어놓은 모조품 돌다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림이 있죠. 그림에 돌다리가 보이고, 그림과 실물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곡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도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서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길로 갔다가 왼쪽 길로 돌아 나올 수도 있고, 왼쪽 길로 갔다가 다리 건너서 오른쪽 길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저는 오른쪽 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쉼이라고 하는 글자 조형물이 있는 저 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걸을 때는 좀 3배속으로 빨리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계곡을 보면서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계곡 바로 옆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나뭇잎이 무성해서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고 바로 옆으로 물 옆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얼었기 때문에 물 흐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철마다 정취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수가 다 그러하듯이 철마다 느낌이 다르고 정취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자주 오셔도 좋겠다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자, 다시 나와서 가던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되겠는데,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그 헤어핀이라고 그러죠. 거의 유턴하다시피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그럼 이제 꺾여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의 유턴하다시피 꺾여서 올라가게 되면은 왼쪽으로 계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왼쪽으로 계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 계단을 따라서 한 서너 계단 정도 올라가면은 숨겨져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대개 이 수성동 계곡에 오시는 분들도 이것까지는 잘 못 보고 그냥 지나치시게 되는데, 자, 계단이 나타나고요. 서너 계단보다는 더 되네요. 한 10계단 정도 돼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은 폐허가 된 벽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곳에 있던 그 시민 아파트를 헐면서 한때 우리가 자연을 유린하고 난개발을 해서 이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하는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무언가를 지을 때 항상 그 자연과 환경을 생각해가면서 신중하게 짓자는 의미에서 후대에 경종을 주고자 남겨놓은 그런 곳입니다. 타일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어느 집 1층에 있는 어느 집에 목욕탕, 욕실 부분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누군가가 이 창틀에다가 조개 껍질을 쫙 깔아놨는데 누가 왜 깔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곡을 따라서 더 위쪽으로 올라갈 텐데 이 뒷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눌러달라고 하는 호객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